먼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10월달까지의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거의 균등한 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7월달부터는 월 분배금이 소폭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10월달에는 33원의 월 분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4년도 동월 대비 2원이 감소한 월 분배금이며 25년도에 예상되는 총 배당금은 이제 남은 잔여 기간인 11월 달과 12월 달에 각각 32원씩이 지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426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이는 25년도의 월 평균 배당금으로는 35.5원이 계산되고 현재 주가 약 4,750원을 기준으로는 25년도의 총 예상 배당률 환산은 8.9%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1억 투자 시 배당금은 최근에 월 분배금인 33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였는데 이를 12개월로 환산해보면 약 연간 396원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서 이를 현재 주가 4,750원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8.3%의 배당률이 되기 때문에 1억 기준으로는 830만 원이 환산됩니다. 이는 세정 기준으로 매월 69만 원, 15.4% 세후로는 58만 원의 월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리츠 ETF가 배당률이 8% 이상으로 높은 시기이긴 하지만 높은 배당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산 투자 ETF 상품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대상들의 투자가 되어 있고 그 대상들의 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는가를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포트폴리오 내 탑3의 비중 합계가 45% 비중을 차지하고 탑5의 비중 합계는 60%를 차지할 정도로 약간 국내에서 규모가 있는 리츠사들의 상위 랭크 비중이 경쟁 국내 리츠 ETF인 타이거 리츠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된 랭크 3위로 올라온 KB 바레 인프라가 있는데 이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도 랭크 5위로 올라온 종목이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06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토종 인프라 리츠로 현재는 5개 자산을 보유한 인프라 리츠입니다. 도로 3개와 터널 2개를 소유하고 있어서 약간 맥커리 인프라의 과거 사업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MRG 보유 사업이라고 해서 맥커리 인프라 사업 모델 중에서도 정부로부터 이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것은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투자 약정 금액이 약 6,008억 원이며 부산 지역의 산성터널은 약정 금액이 약 970억, 그리고 서울 인근 지역에는 수석 호평간 도로로 해서 투자 약정 금액이 990억, 용마 터널이 440억, 그리고 수원 외곽 순환도로가 440억으로 해서 총 5개 인프라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5개로 맥쿼리 인프라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처럼 도로 약 3개와 터널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회사이며 이 중에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요 부분이 이제 이전에 맥쿼리 인프라가 인천대교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 최소 수입 운영 보장을 받은 것처럼 이 KB 바레 인프라 또한 대구에서 부산 고속도로 이 인프라 자산 영역이 정부와 MRG 계약이 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36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실시 협약 기간도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간 대구 부산 고속도로 요 용역이 이제 MRG 보유 사업이라고 해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인프라 자산 모두 투자 사업 주무 관청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은 독점적인 관리 운영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의 이제 운영 기간은 2036년까지로 해서 약 10년 정도 운영 기간이 남아 있으며 다른 인프라 자산들도 운영 종료 기간이 달라서 수석 호평간 도로는 2041년에 만료가 되고 용마 터널은 2044년, 산성 터널은 2048년, 그리고 수원 외곽 순환도로는 2050년까지로 해서 5개 자산 모두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운영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각각 사업의 만료 기간이 조금씩 분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니치사들과 유사하게 운영 수익을 일부 보존하거나 유상 증자를 통해서 여섯 번째 인프라 자산을 또 취득할 것이라고 추후에는 예상이 되며, 투자 자산과 현금 흐름 측면도 살펴봤을 때도 긍정적인 요소가 좀 포착이 되었는데, 주요 투자 자산인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의 선순위 대출금을 25년도 6월 24일 기점으로 전액 상환 완료되었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과 가중 평균 LTV 현황을 좀 확대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는 이 LTV라고 하는 것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하는 용어인데, 20년도에는 해당 수치가 52% 수준이었던 것과 비례해서 5년이 지난 현재 기점으로 2025년도에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 LTV가 32%까지 굉장히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산 대비 부채 건전성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배금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2021년도부터 이제 리츠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기간이 시작되었던 고금리 시기에는 20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분배금이 축소되는 형태를 보여주다가, 이 영역이 이제 공시되는 자료들에서는 국내 리츠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고비의 순간이 24년도 하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해당 KB 발해 인프라 역시 25년도 상반기에는 전년과 이제 23년도 대비해서 약 8% 정도 증액된 분배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어서 상반기 IR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6월 말 종가 기준으로는 8,000원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8%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주가가 약 10% 정도 올라가서 현재는 약 7.5% 정도 배당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높은 배당률보다도 이제 내가 소유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와 향후에도 호재로 작용할 요소들이 있어서 실적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ETF를 선택할 때에도 저의 기준은 실적이 저의 마음에 드는 대상들이 해당 분산 투자 ETF에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25년도 2분기 기준으로의 탑5 맥쿼리 인프라부터 롯데리츠까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변화를 정리한 표를 좀 공유 드리면, 맥쿼리 인프라의 25년도 2분기 영업이익은 7% 증가하고 순이익은 10% 증가했으며, SK리츠의 경우에는 38%의 영업이익 증가와 62%의 순이익 증가, 그리고 이번에 편입된 KB 바레 인프라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 증가하고 순이익은 동결 수준이었으며, ESR 캔달 스퀘어 리츠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 증가하고 순이익 171% 증가, 롯데리츠는 영업이익이 7% 증가하고 순이익이 55%를 증가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순이익은 일회성 수익 구조인 경우일 수가 있어서 영업이익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편인데, 이 리츠사들을 바라볼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그럼 영업이익이 다 증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일반 배당주들이나 리츠사들이 아닌 기업들의 실적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경우가, 리츠사들은 계속해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신규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신규 자산 취득에서 발생한 실적, 영업이익도 추가되는 특성이 존재해서 이게 정말로 전년도 대비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상승한 영업이익인가, 아니면 신규 자산이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실적 추가 부분인가를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하는데 공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 외에도 맥쿼리 인프라 기준으로도 EPS라는 주당 순이익과 배당금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유상 증자를 통해서 KB 바레 인프라가 현재 5개의 인프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 언젠가는 또 이제 유상 증자를 해서 한 가지 신규 자산을 취득해서 6개의 자산의 인프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유상 증자 측면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유상 증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추가되고 다각화된다는 측면은
물론 운영이 잘 돼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과 배당금이 상승해 갈 수 있는지를 분기 실적 발표마다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모든 기업, 10개 기업과 15개 기업을 모두 정리하면서 모니터링 해갈 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약 탑3나 탑5의 기업들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만 정리를 하더라도 국내 리츠 산업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분기 실적 발표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 또 이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